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수업을 담당한 담당 교수 김현지입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저랑 지금 아주 많이 만난 선생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좀 여러 번 만난 선생님들은 좀 새로운 사람이길 바랬을 수도 있는데, 네, 접니다. 자, 다만 메일 주소가 바뀌었어요. glijkim 네이버.com. 꼭 여기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세요. 이 클래스에 등록된 이메일이 용량이 지금 꽉 차가지고, 네, 웬만하면 이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요. 자, 저 교사로 재직 중이에요. 네, 아시죠? 010-4534-5671로 연락 주시고, 이번 우리 강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따라서 이따가 제가 접속하는 법 알려드릴 텐데, 이 카페 주소도 꼭 기억하시고, 네, 카페 가입 꼭 해주세요. 뭐 카페 가입한다고 해서 저에게 이득이 있고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카페에 꼭 가입하셔서 네, 추후에 수업 자료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원격 강의가 처음이라서 지금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나 좀 수업 잘하잖아. 그쵸? 뭔 소리죠? 자, 어쨌든 수업을 좀 여러분들하고 면대면으로 만나서 좀 적극적이고 재밌게 이끌어가고 싶은데, 네,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이렇게 원격 강의, 내가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데, 여러분들께 이런 수업을 하게 돼서 참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3주차부터는 정말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1주차, 2주차 원격 강의는 다소 카메라 앵글이 좀 흔들리고 불편하더라도 네, 그냥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교과목 이름이 참 재밌어요.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대체 어떤 과목이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교수인데 모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수업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는 교수법의 개념을 알고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은 4학년이잖아요. 이미 유아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전공 과목들을 모두 이수하신 네, 능력자 유치원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법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네, 최근 개정 누리과정 2019년도에 아주 큰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큰일이냐? 누리과정이 개정되었어요. 네, 개정 누리과정의 큰 주제인 놀이중심 교육과정 관련된 국내외 논문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논문. 놀이중심 교육 철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연령별 발달 특징에 근거한 유아 교사의 영역별 프로그램과 교수법에 대해 논의해보고 본인의 교육 철학에 기초한 창의적 교수법을 개발해 볼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아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사례 기반 학습을 기반으로 토의해 봄으로써 현장 교사로서의 교육 직무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죠, 여러분? 네, 잘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대답한 걸 좀 들은 것 같네요. 자, 이번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유치원 교사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성 함양,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전문적 교수법 관련 지식과 기능 연마, 유아교육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응용력 강화, 창의적 교수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 내용 습득 및 놀이 중심, 아동 중심 교육 철학을 수업 현장에 적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출석 및 수업 목표에 대한 유치원 사례 발표. 네, 제가 교재 준비한 것에 굉장히 유치원 현장 사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거 좀 같이 보면서 토의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이론 발표, 네, 이론 강의가 아니고 이론 발표죠. 네,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게 되는 이론 발표와 네, 토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이론, 논문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좀 정리를 해서 해보고요. 네, 3학점이지만 실제 수업 시수는 적죠. 그래서 쉬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네, 주교재 설명 들어갈게요. 교재는 제가 쓴 책이에요. 사실 지금 공저자님들이 많이 늘어서, 네,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 이게 한 손으로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좀 느린데 이해해 주세요. 네.
이렇게 네 분의 공저께서 지금 같이 작성을 하고 그 집필을 하셨어요. 그래서 놀이중심 교수 실천을 위한 유아교육 현장 사례집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아직 시중 서점에 풀리질 않았어요. 2020년도 출간 예정, 아직 정식 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 우리 학교 서점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격 기간 동안에는 사실 딱히 교재가 필요하진 않아요. 네, 화면상으로 제가 아예 교재 원문을 펼쳐놓고 수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교재 자체는 필요가 없고요. 단 3주차 때는 반드시 교재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현장 강의 때는 반드시 교재를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그 교재에 수록된 현장 사례집을 가지고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기 때문에 꼭 교재는 구내 서점에서 대학 서점에서 구매하셔가지고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출석 20점, 중간고사 20점, 학술 논문 조별 발표 20점, 기말고사 30점으로 일단 책정을 해놨는데 전공 심화 과정은 지금 제가 어떤 선생님들이 수강을 하시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주차 현장 강의 때 우리가 뭐 현장 선생님이 많거나 하면 조금 조율이 될 수 있어서 네, 평가 방법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논문에 대해서 한다고 했었죠. 논문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뭐 타학교에서 이미 논문으로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논문 이제 뭐 이미 학사는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논문 정도는 네, 찾아서 공부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학생들이에요. 학생 여러분들은 논문이 다 무료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물론 교수자 아이디로 들어가면 가능은 하지만 제가 졸업한 대학의 도서관으로 링크를 들어가면 전 돈을 내야 돼요. 학생분들과 네, 교원들만 무료로 열려있는 그런 논문 다운로드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원격 강의 때문에 동영상 변환을 찾아보고 있어서 이런 창이 켜져 있는데 무시해 주시고 네, 연성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십니다. 자, 주소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냥 검색을 할게요. 제발 한 번에 알맞은 링크가 뜨기를. 네, 떴네요. 연성대학교 도서관에 로그인을 먼저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멀티미디어 이런 거에 익숙치가 않아서 원격 강의가 조금 부실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로그인을 하셔서 네, 아이디 로그인 비밀번호 하실 수 있으시죠? 아이고, 잘못 눌렀다. 네, 로그인 됐어요. 뭐, 전 0포인트네요.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네, 바로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뜨시는 게 아니고요. 학술 DB로 들어가세요. 학술 DB로 들어가시면 학교에서 해당 업체에, 네, 구독을 해놔서 유료로 구독을 하고 있는 DB예요. 그래서 저희 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리스나 DBPI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리스가 더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리스로 보여드릴게요. 리스에 가셔서 논문을 찾으면 그 논문이 모두 원문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걸 검색해 볼까요? 동작. 유아 동작. 아,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제발 뜨길 바라며. 네, 여기 보시면 도형을 활용한 공간 요소 중심 유아 동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등이 있는데, 자, 학위 논문은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1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 너무 힘드실 거고, 국내 학술 논문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네, 원문 보기 눌러볼게요. 아이고, 근데 제가 잘못 클릭한 게 네, 잘못 클릭한 게 발행 연도가 너무 옛날 논문이네요. 네, 논문은 좀 가급적이면 2000년 이후의 최신 논문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 보시면 아이코, 잠시만요. 리스 말고 DBPR로 들어갈게요.
네. 아이고, 리스는 유료인가 봐요. 네. DBPR만 무료로 지금 연성대에서는 개방을 하셨네요. 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걸 로그인을 했을 때 연성대학교 로그인이라는 게 뜨지 않아서 DBPR 들어가시면 돼요. DBPR도 다 뜨거든요. 유아 동작이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아 동작. 네, 이런 서툰 게 매력 아니겠어요? 자, 유아 동작 인식 기반 유아 인터랙티브 에듀테인먼트 컨텐츠 제작 플랫폼. 너무 어려운 논문 같은데. 자, 뭐 이런 거 있네요. 유아 동작 교육 수업에서 사례 기반 학습 적용 및 효과 분석 연구 예비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볼게요. 다운로드. 여기 보시면 네, 열기로 눌러볼게요. 네, 짜잔. 원문이 쫙 등장하죠. 여기 보시면 네, 논문을 이렇게 쉽게 우리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논문 검색 방법 제가 네, 강의 계획서에 아주 예쁘게 친절하게 잘 써놨어요. 볼게요. 연성대학교 논문자료 검색 및 다운로드 방법. 연성대학교 도서관에 로그인 하셔서 전자도서관 DBPR의 키워드 검색.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외국 논문도 가능해요. 그런데 아마 발표 때 외국 논문 하시면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국내 학술지 논문으로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위 논문이 아니라 학술지 논문으로 꼭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위 논문 아니에요. 학술지로 검색하셔야 선생님들 발제자도 편하고 네, 다른 수업 듣는 선생님들도 편하시겠죠. 자, 주차별 강의 계획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이번 주에는요. 지금 제가 원격으로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강의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정말 기초적으로 교수법이 무엇인지, 놀이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 방법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본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논문의 유형은 실험 연구입니다. 실험 연구. 그리고 우리 연성대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 인원이 꽤 돼서 네, 보통은 이제 개인 논문 발제인데 우리는 이제 2인 1조 정도 혹은 3인 1조가 되어서 논문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도 원격으로 진행이 되죠. 2주차 수업 때는 제가 본격적인 어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재 하단이 아니고 교재 부록에 보시면 놀이중심 교수 실천을 위한 기초다지기라고 전통적인 어떤 교육계획안 작성 방법과 그리고 현재 놀이중심 유아교육 과정에서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계획안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교재 1번 사례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논문 분석 이런 것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약간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발표 예시 요거 있죠. 실외 음악 활동이 유아의 음악적 창의성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요거 삭제하고요. 이게 아니라 제가 오늘 1강에서 여러분들 발제에 너무 좀 두려워하실까봐 아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한 과제거든요. 그거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전래동요를 활용한 그 실험 연구 논문 한 편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따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전래 동요 활용 네, 전래동요 활용, 신체 표현에 대한 그런 논문이 어떤 선생님들이 쓰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1주차 2부 때 네, 자세히 어떻게 발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고요. 지금 뭐 카페 가입 조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편성 마음속으로 하세요. 네, 그리고 3주차 때 우리 만나서 조편성 같이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주차 때에 하는 그 놀이중심 교수 실천을 위한 기초 다지기 뭐 요거는 제가 그냥 화면에 또 교재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되게 불편하죠, 여러분? 보이는 게 되게 안 좋은데, 이해해주세요. 제발. 2주차 때까지는 원격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그냥 자기 전에 틀어놔요.
자기 전에 틀어놓고 과제 그렇게 많이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틀어놓고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주차 때는 영유아 교수법의 이해라고 해서 교재를 보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영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법,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수학습법, 유아교육에서의 수업 유형별 교수학습법, 네, 교수법에 좀 집중 탐구를 영역별로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4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이제 좀 전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논문 발제가 들어갑니다. 총 2개 조가 논문 발제를 하게 되는데 네,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신체운동 건강 영역과 관련된 논문 발제예요. 그래서 1조는 동작, 체육, 게임과 관련된 논문, 2조는 신체 표현에 대한 논문. 그래서 아까 제가 동작 치니까 논문들이 막 여러 개 나왔었잖아요. 방금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2조 신체 표현, 막 동작은 있는데 신체 표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있는지 없는지. 제가 2주 강의부터는 삼각대를 하던지 할게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유아 신체 표현 쳐볼게요. 자,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네, 이 중에서 또, 이 논문이 좀 핫할 것 같다. 난 재밌을 것 같다. 싶은 논문 받으셔가지고, 네, 수업 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2조는 신체 표현 하시고 저는 이제 수업을 교재에서 하는데 놀이의 개념 및 특징, 영유아기 발달과 놀이에 대해서 교재를 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자, 1조와 2조 각 조는요. 뭐 3조, 4조 다 마찬가지. 각 조별 발제 시간은 20분을 맥스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0분이 넘어가지 않게 편성해 주세요. 네, 어려운 과제가 절대 아니에요. PPT도 절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발제를 위해 하실 일은 논문을 다운받고 그 논문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이 논문을 다른 선생님들에게 소개해준다라는 느낌으로 과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주차에는 신체운동건강 2번째 파트로 내 주제가 안전교육 혹은 건강교육, 영양, 위생교육과 관련돼서 보시면 되시고 저는 누리과정에서의 놀이와 교수법이 무엇인지 1구 누리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6주차 때는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의사소통 영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조는 아동문학과 관련된 논문 발제, 6조는 언어활동과 관련된 논문 발제. 7주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때는 제가 좀 수업 때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영어 혹은 제2외국어 관련된 어떤 좀 특이한 논문을 한 조가 발표를 하시면 나머지 수업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주는 중간고사라고 계획을 했는데 중간 과제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9주차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사회관계 영역. 그래서 놀이, 자아개념, 유능감, 또래관계, 그리고 9조는 경제교육에 대해서 하시면 되시고 10조는 마찬가지로 사회관계 영역인데 참고로 제가 석사, 박사 논문이 모두 다문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10조가 되신 분은 뭐야 막 싫으실 수도 있는데 네, 좋게 생각하세요. 제가 큰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다문화 교육. 그리고 11주차 음악과 관련돼서 예술 경험 영역, 네, 동요, 악기 연주, 음악 창작에 대한 게 한 조, 그리고 음악 감상에 대한 네, 표현 예술과 감상 예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11주차에는 음악, 12주차에는 미술입니다. 그래서 13조는 미술, 14조는 미술 감상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13주차에는 네, 자연 탐구로 넘어가서요. 13주차에는 15조는 수학, 그리고 16조는 과학, 그리고 14주차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 탐구인데요. 17조는 요리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기말 고사라고 일단 표기는 해두었는데 시험을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별 강의 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네, 보통 이쯤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라고 던지는데 당연히 지금은 일방적인 어떤 강의 계획서, 강의 계획 소개이기 때문에 질문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 하나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주차 수업 오시기 전에 그 해당 사례에 대해서 좀 머릿속으로 그 답변을 생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잉. 네, 원격 강의 이런 실수가 매력이네요. 여기 있겠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이게 교재 PDF 파일인데 일단은 제가 그 2주차 때까지는 원격 강의를 할 때 이 교재 본문을 켜 드릴 건데 3주차부터는 반드시 교재 가져오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벌써 필요하신 분들은 학교 서점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서점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 정식 출간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교보문고나 인터넷으로는 구매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꼭 연성대학교 서점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성대 서점하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현장 사례 1번 볼게요. 네, 예비 유아 교사의 놀이 중심 교수 실천을 위한 현장 사례. 아직 현장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예비 유아 교사에게는 유아교육 현장의 실제 사례가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놀이 중심 교수 실천을 위한 다양한 현장 사례들을 살펴보고 토의와 협동합성을 통해 현장 역량을 기르고자 합니다. 1번 사례 보도록 할게요. 어느 초임 교사의 고민. 네, 여기 뭐 현장에 지금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간혹 이 전공심화 과정에 오시는데 한번 볼게요. 초임 교사인 제가 교사로 임용되는 2020년도부터 누리과정이 개정되었어요. 기존의 대학에서 배운 누리과정과는 다르게 새롭게 개정된 누리과정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당장 하루 일과를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교육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지? 기존의 방식과 달라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요. 일일 계획안을 간단하게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 주간교육계획안과 월간교육계획안은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획안 형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네, 이 고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하시고 계신 분 계실 텐데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경력 선생님들도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신 고민이에요. 기존에는 우리가 누리과정에 생활 주제가 있고 해당 주제에 어울리는 적합한 교육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의 흥미를 물론 반영하긴 했지만 좀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해놓고 그것을 대집단의 형태 혹은 소집단의 형태로 교사가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되었던 반면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계획안은 굉장히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었죠. 그런데 현재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백지예요. 계획안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이들은 우리 가족이라는, 나와 가족이라는 생활 주제를 딱 이렇게 전개를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 뜰 앞에 핀 꽃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꽃으로 주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시스템에서 교육계획안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잘 짜여진 체계적인 교육계획안은 크게 의미가 없죠. 단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게 절대로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방임의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이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 개념, 교육 내용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바로 이번 교과의 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유치원들은 교육계획안, 일일 교육계획안 있죠? 그거 작성 안 하시고 되게 간략한 형태로 작성하세요. 그러니까 일일 교육계획안이라는 용어보다는 일일 기록 평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졌고 어떠한 그 창의적인 놀이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기록지의 형태로 변화된 유치원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토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무엇에 대한 사례입니까? 기존 교육과정의 월, 주, 일 계획안이 어떠합니까? 기존의 계획안 양식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계획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될까요? 등등. 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잘 보시고요. 결론을 내놓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결론도 여러분들이 추후에 수업 시간에 우리 함께 토의를 통해서 내보도록 합시다. 개정 누리교육과정은 교사가 미리 모두 계획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아니라 유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계획에 있어서 유아들의 놀이에 초점을 두어 계획하되 계획안의 형식과 내용은 기관과 교사의 실정, 즉 학급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에 맞게 활용되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뿅!